프린트는 숙제로 좀 해주시고, 그 상원고 학생들은 그 수능 특강에 103쪽에서 106쪽까지도 좀 숙제로 좀 해주세요. 진도가 좀 안 맞아서 그러긴 해, 지금.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숙제 좀 해주세요. 103쪽에서 106쪽. 두 개. 자, 염색체에 대해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 염색체는 분열하는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되면 DNA가 응축되어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하는데,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실과 같은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 그거를 이제 염색사라고 부를 때도 있죠. 염색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져 있어야지 일을 하지, 사실은. 거기에는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단백질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풀어져 있다가 간기 때는 풀어져 있다가 분열기가 되면은 이제 염색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라는 말은 어찌됐건 염색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말이 붙었지. 염색이 잘 돼서. 자, 그래서 사람의 이제 핵형을 보면은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게 이제 좀 덜 펴진 것 뿐이지, 아무튼 얘랑 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얘랑 얘도. 그런 애들을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염색체는 일단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야. 하나는 부계 아빠한테서 왔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핵형이라는 말은 폐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 외형적인 특성으로 생물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핵형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크기는 어떻게 됐고 모양은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 찍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가 이제 중기가 되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중앙에 이제 배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배열한 거라고 하던데, 그게 잘 보이나? 이렇게 막 겹쳐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수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모양이 어디가 이제 끊겨 나갔는지 뭐 그런 거를 핵형 분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핵형 분석으로 아는 거는 그냥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성을 아는 거지, 어떤 DNA가 어떤 그 염기 서열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그 알아내는 건 아니야. 핵형 분석은 수, 모양, 크기 이런 거 분석하는 거야. 생물 종에 따라 다르다. 핵형이. 체세포 분열 중기, 여기 써있네요. 중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배열을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래.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후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하겠다. 1번이 제일 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한 거지. 번호를 그렇게 먹인 거예요. 핵형은 생물 종의 고유한 특성이며, 그러니까 인간이면 다 비슷하게 생겼지, 저렇게. 핵형이. 인간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1번이 제일 크고, 요렇게 생겼지. 근데 이 군데군데에 있는 그 유전자는 다르죠. 모양은 같아도 유전자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핵형을 분석하면 성별 알 수가 있고요. XY는 이제 남자고 XX는 여자고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을 판별할 수 있다. 뭐 어떤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사람들은 뭐 21번인가 그게 하나 더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이제 핵형 분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이라도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자, 하여튼 저렇게 이제 모양, 크기, 수 분석하는 건 핵형이라고 해. 핵상은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로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말한다. 핵상을 표현할 때 EN으로 쓸 때가 있고 N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EN으로 쓸 때는 이제 한 쌍으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체세포 분할할 때는 핵상이 EN에서 EN으로 됩니다. 염색체가. 근데 생식세포 분할할 때는 핵상이 EN에서 N으로 이제 바뀌죠.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핵상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자, 요게 지금 크기가 같아. 뭐 색깔도 이제 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컬러로 돼 있으니까 보이는데 여기가 크기가 같아, 그쵸? 이렇게 크기가 같아. 그러면은 얘를 핵상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에는 6 이렇게 6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에는 6 이렇게 씁니다. 핵상 표현을. 상동 염색체가 지금 다 존재하는 경우죠. 근데 지금 얘는 이만한 크기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N은 3 이렇게 씁니다.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생식세포가 되면 저렇게 되겠죠. N은 3 이렇게 되겠죠. 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은 상염색체가 22쌍 있어요. 이제 한 쌍에 2개씩이니까 44개 있는 거죠. 성염색체는 한 쌍 있습니다. XX 또는 XY. 상염색체는 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이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로 구분된다. 자, 요런만 써있어요. 원래 상동 염색체 정의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인데, 근데 XY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양과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도 걔는 상동 염색체로 간주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 생식세포 분열 시 상동 염색체와 같이 행동하고요. 부계에서 하나 받고 모계에서 하나 받은 건데, XY도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 알아두시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왜 이건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요? 아, 그래도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하니까 상동 염색체처럼 이제 간주하자 뭐 이런 거지. 자, 그다음에 사람의 핵형은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크기, 모양, 수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여자의 염색체 구성을 써라 이런 거 쓰는 거 핵상을 쓴다라고. 핵상. EN은 44 플러스 XX. 남자는 EN은 44는 이제 상염색체죠. 플러스 XY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염색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 이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요게 방추사가 연결돼 가지고 끌고 가는 부분인 동원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 이 단백질에 DNA가 잘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아니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DNA인데 DNA의 특정 부분에 유전 암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라는 신호다.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분석했어요. 요 유전자가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걸 다 했어.
그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유전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뭐 누구지?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사람은 유전 검사를 했더니 뭐더라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 그래서 미리 그 유방암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유전 진단을 해서 요런 유전자가 있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편한 일이지. 자, 아무튼 유전자랑 DNA는 구분을 하라 이거예요. DNA 안에 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각각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라고 하는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스톤은 일종의 단백질이고 뉴클레오솜은 DNA가 히스톤에 감겨있는 구조물이고요. 염색체 하나에 뉴클레오솜 수백만 개가 연결되어 있다. 동원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붙는 자리다.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인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산, 당, 염기 요 쌍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결합을 해서 여러 개가 붙으면 이제 폴리자를 붙이는 거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의 나선 모양으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DNA가. 근데 유전자는 DNA에 있는 특정 부분이고 염색체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는 겁니다. 히스톤은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이고 DNA 응축시키는데 관여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써있네요.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당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있는 거다. 핵산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핵산은 이제 DNA와 RNA가 있는 거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다 이런 용어는 다 알아두셔야죠.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한 생명체가 모습을 갖추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유전 정보가 필요한데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일 큰 범위는 유전체지 지금. 유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그 다음에 DNA 유전자 요 순으로 작아지는 거죠. 유전체가 제일 큰 어떤 그런 유전 정보에 대한 큰 범위가 됩니다. 유전체가.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자, 체세포 분열하거나 이럴 때 미리 DNA를 복제를 해놔서 염색 분체를 만들 애를 미리 만들어 놓죠. S기 때. 간기 중에 S기가 있는데 S기 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보이죠. 분열기가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복제해 놓은 애를 하나씩 가져가니까 원래 모세포랑 똑같아. 염색체 수도 똑같고 원래 유전 정보도 똑같고 별일 없으면은 유전 정보도 똑같습니다. 염색 분체랑 상동 염색체 구분하실 수 있지요. 염색 분체는 이제 뭐 분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DNA 복제한 거기 때문에 똑같고 상동 염색체는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거기 때문에 달라. 유전자 구성이 달라. 모양과 크기만 똑같고. 자, 염색 분체는 원래 모세포의 유전 정보와 같다. 염색체와 유전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유전자가 있으며 DNA가 응축되는 과정에서 유전자는 염색체에 일정한 위치에 있게 된다. 뭐 그런 거고.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상동 염색체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고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인데 같은 부분에
여기에 검은색을 뭔가 나타내는 털의 색이구나. 검은색 유전자, 검은색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검은색이겠지. 뭘까요, 얘는? 강아지인가? 하여튼, 검은색이겠죠. 아,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귓불 모양. 귓불 모양이 부착형인 사람이 있고, 분리형인 사람이 있거든요. 귀가 있는데, 귓불이 이렇게 뭐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분리형인 사람이 있고, 부착형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선생님은 부착형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로 대립되는 형질이 있는 그런 애들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여기 대립 유전자. 라지 2로 쓰는 거는 우성인 거 아시죠? 둘이 이제 있으면은 분리형으로 나오죠. 분리형으로 나오죠. 우성 형질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귀의 모양이겠죠. 귓불의 모양 형질.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는다. 별일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도 이제 막 배워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 그럼 이제 문제가 엄청 복잡해지죠. 자, 개념집 퍼보기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써봐 주시고.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분열하는 세포에서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되는 거 맞고요. 핵형 분석에는 체세포 분열, 이게 중기 때가 제일 잘 보여요. 중기 때가 옆에 써있긴 한데 중기 때가 관찰에 가장 용이합니다.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맞고요. 여자는 성염색체가 XX고 남자가 XY 이렇고 사람의 체세포에서의 핵상은 2에는 46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X 요렇게 쓰는 거는 이제 생식세포는 이렇게 돼요. 생식세포는 2에는 46이다 라고 이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생식세포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쌍으로 있지 않은 거죠. 생식세포는 23개가 있는 거죠. 23개가 있죠. 염색체 수 말하는 거죠? 생식세포에 있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자 난자를 만들 때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요, 얘네가. 이게 한 개, 두 개거든요. 이게 네 개가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중에 요거는 염색 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가져가고, 이 중에 하나 가져가고, 이 중에 하나 가져가고, 이 중에 하나 가져가고. 그 생식세포가 이제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가 짝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n이라고 쓰고 n은 23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죠. 핵상을 쓸 때. 그래서 이거는 체세포가 아니라 생식세포에서의 염색체 수다 이거지.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상동 염색체 23쌍 중 남녀에게서 공통적으로 22쌍은 상염색체, 남녀에게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 남녀에 따라 구성이 다른 한 쌍은 성염색체.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와 응축시키는 데 관여하는 히스톤, 단백질 이름이네.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한 개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한 개체구나 미안.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한다. 다음은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복제를 해야 되거든요. 틀린 곳을 옳게 찾아 고치시오.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DNA가 복제되어 유전 정보가 같은 염색 분체가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세포 분열 시 염색 분체는 분리되어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죠. 다른 딸세포.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는 노세포와 유전 정보가 다르다. 같지? 다르다네, 같다. 그대로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유전 정보가. 기억은 두 개의 어떤 쌍을 의미하는 거지. 하여튼 기억은 지금 상동 염색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상동 염색체. 니은은 요 부분은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근데 얘랑 얘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빈칸에 알맞은 대립 유전자를 모두 쓰시오. 자, 얘랑 뭐 어때야 돼? 유전자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쓰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돼. F 쓰시면 돼요. 요거랑 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G 쓰면 돼. 같아야 돼. 이해 가시죠? 근데 상동 염색체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다르잖아요. 대립 유전자가 다르다라는 거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네. 여기가 똑같은데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는 다를 수가 있고, 얘를 복제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